8월 30일 수요일 상암동 클라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꽤 많은 비가 내립니다. 특히 남부와 제주도 지역은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네,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도 현재 비상 1단계를 가동한 상태인데요. 비 피해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춘천과 광주 25도, 대전이 24도 정도로 선선하다고 느껴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반팔 입으면 아침 조금은 선선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지급하겠다고 밝혀서 이게 뭔지, 국민 안전에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상클 1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생방송 상암동 클라스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경이 잘 어울리는 이재승 기자. 네네. 오늘 도시락 이슈 첫 번째 이슈 뭘까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폐가 체험인 줄입니다. 자, 곰팡이 가득한 숙소에서 생활하게 된 군인의 이야기인데요. 아하. 자, 영상 보시죠. 네, 이 방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곰팡이로 가득한데요. 천장부터 바닥까지 시커멓게 뒤덮여 있습니다. 또 이 잠을 자야 하는 침대 옆에도 네네. 벽지를 보실까요? 자, 저기에도 곰팡이가 가득 피어 올랐죠. 또 숙소 집기와 화장실 바닥은 망가져 있습니다. 아이고, 곰팡이가 낀 저 상태를 보면 폐가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런 집에서는 잠깐만 있어도 병 걸릴 것 같은데 네, 저 정도면. 그렇죠. 일단 뭐 군 숙소라고 했는데 뭐 어떤 곳입니까, 저기가? 네, 이 전남 장성군에서 지난 7일부터 3주간 육군 합숙 훈련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당시에 대위 300여 명 중 일부가 배정받은 숙소의 모습입니다. 훈련 전에 숙소 상태를 알게 된 장교들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를 했지만 윗선에서는 이해해달라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훈련 갔는데도 이게 뭐 하루 종일 청소만 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좀 힘들었죠. 근데 이거는 네. 이해해달라고 하기엔 아니, 뭐 상태가 너무 심해요. 상태가 정도껏 이해해달라고 해야죠. 일부러 검은색 페인트를 뿌려놓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심각한데요. 저런 집이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예.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육군 측이 좀 답을 내놨는데요. 네. 해당 시설은 3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단기 훈련 파견 등의 경우 임시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국방부 등과 리모델링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정부가 장병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내년도 또 사병 월급을 크게 올렸는데 네. 사병에 비해서 오히려 또 초급 간부들의 처우 개선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병장 월급은 27% 올리기로 했는데 초급 간부는 2.5% 인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데요. 자, 지금 보이는 모습, 초급 간부 2명이 함께 머무는 독신자 숙소의 모습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간신히 발을 뻗을 수 있고 또 작은 소형 냉장고 하나 달랑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사진을 공개한 초급 간부는 자, 이러한 처우가 비참하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이게 그 온라인에 올랐던 공군 그 초급 간부 숙소 사진인데 네네. 매트리스 겨우 2개 펴놓고 이렇게 거의 뭐 그냥 차렷 자세로 자야 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가 할 정도로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나라 지키는 귀중한 일을 하는데 이런 열악한 대우가 맞나 고개가 참 갸우뚱해집니다. 그나마 내년에는 좀 상황이 뭐 나아질 수 있겠다 기대가 좀 하다고요. 자, 지금까지는 그 3년 이상만 복무한 군인에 대해서 주택수당 지급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3년 이하 그러니까 초급 간부들에게도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네. 상황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네. 또 그 장병들 자는 그 병영 생활관이 보통 8명에서 10명이 쓰는 그런 장소였는데 예. 예전엔 내무반이라고 이렇게 했었죠. 자, 이곳을 2인부터 4인까지 쓸 수 있게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고요. 또 간부의 경우 1인 1실 확보를 위해서 공사 기간이 짧은 이 모듈러형 숙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 담겼습니다. 내년엔 뭐 상황이 나아질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 일단 최대한 빨리 이 앞에 봤던 그 지금 곰팡이 이거. 가득 지금 낀 나오죠. 숙소 이것부터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아무 탈 없이 지내시기를 그리고 바라고요. 정말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요. 네. 뭐 군인 대우한다, 뭐 감사합니다, 뭐 우리나라를 지키는 강한 힘, 뭐 대한민국 육군 이런 캐치프레이즈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거 좀 빨리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요. 주민번호 몰라요입니다. 자, 술에 취해 주차장 입구에 차를 대고 잠이 든 남성. 알고 보니까 성폭행 혐의 등으로 수배 중이었습니다. 예. 자, 한밤중에 비가 오는 날씨 우산을 쓴 경찰이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갑니다. 네. 차 안에선 50대 남성이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안에 자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만취한 상태였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엉뚱한 번호를 댑니다. 현장 상황 보시죠. 네. 아닌데. 아닌데? 다시 말씀해 보세요. 아니 안 나와요. 나오는데 왜 안 나와요? 아닌데. 아니, 사실대로 말씀하시라고. 가방에는 뭐 지갑 없으세요? 내리셔 가. 그러니까 지갑이 없으니까 주민등록증도 없을 것이고 네. 지금 주민번호 제대로 얘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일부러 시간을 끄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본인의 신분을 감추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경찰로 처음에는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계속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차도 또 휴대전화도 다른 사람 명의였고요. 갈수록 수상한 행동이 계속됐습니다. 상황 좀 더 보시죠. 네. 네,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 주민번호 받고 막 주민번호 서류 막 받고 있어요. 도주 우려성이 너무 높아요. 신관부로 선생님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 처벌한 거예요. 지금 경찰 말 들어보니까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 주민번호를 뭐 받아보고 있고 뭐 서류를 받아보고 있다. 그 만취 상태로 차에서 자고 있던 이 남성 뭔가 캥기는 것 같은데 네. 결국 지금 영상처럼 지구대로 왔는데도 입 다물고 한참 버텼다고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버티고 버티다가 자 결국은 지문을 채취해서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포기를 하고 본인의 인적 사항을 말했는데요. 말했는데 수배 중인 걸 숨기려 했던 겁니다. 자, 사기와 성폭행 등 죄목만 11건이고요. 또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이 남성 결국 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진짜 뭔가 있다 했는데 결국 수배범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끝까지 누군지 밝히지 않고 버틴 거였네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설명한 게 사기와 성폭행 등 죄목만 11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차도 보니까 고가의 외제 차량이잖아요. 네네. 죄 지은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술 먹고 차 안에서 고급 차 안에서 자고 있고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도 끝까지 계속해서 잘 파악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요. 저위험 권총이 뭐지?입니다. 네네. 자, 이딴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저위험 권총을 모든 현장 경찰관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험이 좀 낮은 저위험 권총이라는 건데 네. 현장에선 이미 뭐 그 테이저건 그렇죠. 이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장비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번에 뭐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겠다 이건가요? 네, 현재 그 지역 경찰이 쓰는 389경 권총에 이어서 새롭게 저위험 권총을 지급한다라는 건데요. 예. 자, 위력은 실탄을 쓰는 389경 권총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네. 그 사람의 몸과 성질이 비슷한 젤라틴 블록에 한번 쏘아봤더니요. 네네. 실탄은 50cm를 뚫고 갑니다. 사람 몸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위에 파괴력이죠. 거죠, 지금? 네, 아래쪽 저위험 탄은 5cm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조금은 저위험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만 네네. 다만 그 주요 장기에 적중할 경우에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 확실히 10분의 1 정도 들어가는 걸 보면 일단 기존 권총보다는 위력이 약하다는 네. 건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테이저건이랑 비교했을 때는 혹시 어때요? 네, 이 테이저건은 이제 충전식이다 보니까 발사 횟수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 네. 또 오작동 우려도 좀 더 클 수가 있는데 게다가 이 저위험 권총의 사거리가 테이저건보다 3배 더 길게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테이저건은 좀 가까이 다가가서 쏴야 되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또한 그 저위험 탄뿐만 아니라 공포탄과 실탄도 사용할 수 있게 보완이 됐습니다. 흉기 등 위험 상황에서 더욱 안전하게 범인을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총기를 사용할 수는 있는데 좀 까다로운 사용 규정 그리고 인명 피해 우려 때문에 현장 경찰들은 사실은 사용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딜레마인 게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총기를 사용하긴 해야 되는데 자칫 뭐 오발 사고가 있거나 그렇죠. 그쵸. 네. 또좀 과하게 인명 피해가 나는 경우 그럼 또 경찰 개인한테 책임이 또 몰리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죠. 좀 주저가 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 경찰은 그 안정성 등을 확인해서 네. 우선 내년에는 5,700정을 보급하기로 했는데요. 흉악범죄는 제대로 대응하고 또 잘못된 사용은 막기 위해서 아하. 도입하기 전에 조금 세밀한 규정과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경찰이 정당한 어떤 공무 집행 그 과정에서 발생된 그런 그 결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그러한 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렇죠. 혹시 모를 추가 사고가 있는데 그게 경찰의 탓으로 돌아가거나 네. 이런 경우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또 저위험 권총도 혹시나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규정을 좀 세밀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남용은 또 안 되겠죠. 네네. 그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흉악범에 대해서 물리력 사용 정당하다 이렇게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이렇게 네. 독려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 그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도 내렸더라고요. 네, 그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이 최근 전국 교도소 4곳에 있는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자,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제든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는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 네. 그러니까 사형 집행 자체를 거론한 것은 아니니까 좀 구분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최근 흉악범죄가 이어지니까 이를 예방하는 차원 또 경고를 하는 차원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좀 이런 발언들이 어떻게 또 파장이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태인 기자 전해주시죠. 네, 누리꾼들의 이목을 끈 그 소식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쓰레기는 되지 말자 한강 조형물 논란입니다. 시민들이 자주 오가는 한강 인근에 설치된 대형 조형물을 두고 당혹스럽다는 시민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바로 이 조형물인데요. 최근 서울 뚝섬 유원 지역 인근에 설치된 문구형 조형물입니다. 쓰레기는 되지 말자라는 말이 좀 어색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저 자체가 무슨 캐치프레이즈 같은 게 아니라 예술 작품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작품은 다음 달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민간단체 주최의 전시행사 작품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작품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표기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사실 작품인지 아닌지 쉽게 알기가 어려운데요. 네. 이 때문에 시민들을 저격한 문구 아니냐, 불쾌하다라는 오해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시민들이 봤을 때는 좀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조금 그렇게 네.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뭐 시민들 입장에서는 깨끗한 사람이 되자. 뭐 주변을 쓰레기를 깨끗이 버리지 말자. 네, 꼭 그렇게 하는데 쓰레기는 되지 말자. 아. 조금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작품이 논란에 휩싸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9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환경 캠페인 목적으로 열렸던 정시 행사 때 이 부산의 한 소각장 외벽에 지금 설치돼 있는 모습입니다. 예. 당시에도 이번과 비슷한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작가가 환경 문제에 대한 반성 그리고 자기 성찰의 의미를 담아서 제작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번 논란을 두고 누리꾼들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 찔리는 사람들이 발끈하는 거 아니냐 또는 문구가 너무 직설적이라 불쾌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원이 계속 이어지니까 서울시가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랑 협의를 해서 이 작품을 철거할지 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 이게 표현의 자유라고 봐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고 네. 또 이렇게 당혹스러워하고 좀 철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도 근데 뭐 또 철거까지 할 필요 있을까 싶어요. 이미 단 거 그냥 예술로 그냥 이해를 해주고. 그러니까 속에 하긴. 네. 예술이라는 걸 조금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정색하고 캐치프레이즈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예술 그치, 안내판 작품이라고. 같은 걸 하나. 그렇죠. 이건 예술 작품이라고 하면 누구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괜찮은 네, 절충안이네요. 마치 지시한다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탁 써 있으니까 조금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작가가 만든 작품입니다라고 네. 붙여놓으면 괜찮을 수 있겠네요. 근데 확실히 이재성 기자 말 듣고 나니까 이게 그 예술 작품이라는 인식이 없을 때 당혹스러운 거지. 네. 그 인식이 생기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오지성 기자 오랜만에 지금 굉장히 탁월한 오랜만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다음은 수년 뒤 되돌아온 양심입니다. 최근 서울시 버스 정책과 앞으로 이렇게 한 우편물이 날아왔는데요. 익명으로 날아왔어요. 이 우편물 안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만 원권 5장, 즉 현금 25만 원과 손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손편지에는 수년 전 서울시 버스 요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고 이용했다며 잘못을 만회하고자 한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그 제대로 내지 않았던 또는 내지 못했던 버스 요금, 야, 이거를 수년 뒤에 다시 또 갚은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수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않고 이렇게 버스 미납금을 보내온 건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부정술차를 할 경우에는 요금의 30배를
부가금으로 징수를 하고 있고 예. 또 이 부가금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승객이 전달한 이 미납금은 버스 운송 수익금을 관리하는 버스조합 수공협에 전달됐다고 하네요. 서울시 버스 운송사업조합은 물가가 오르면서 8년 만에 버스 요금도 인상돼 모두가 힘든 시기인데 이렇게 과거에 미납한 버스 요금 잊지 않고 보내준 시민한테 감사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미납 요금을 저는 그 승객은 사실 몇 년 동안 혼자 마음앓이를 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때 약간 죄를 저질렀는데 찝찝하다 싶었을 네. 텐데 이게 뒤늦게라도 손편지와 함께 용기를 내서 양심 고백한 게 참 훈훈한 마무리고 뭔가 정의 이런 게 별게 아니라 이런 게 또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은 눈 덮인 8월의 겨울 왕국입니다. 네. 이 여름의 끝자락, 8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서북부 지역에는 이 때에 이른 올해 첫눈이 무려 8월에 내렸습니다. 네, 지금 여름 맞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온 세상이 눈으로 덮였습니다. 건물 위에도 또 나무 위에도 하얀 눈이 야. 이렇게 내려앉아 있는데요. 마치 한겨울인 것처럼 마을이 온통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곳은 이탈리아 서북부 알프스 산악지대에 위치한 세스트리에레인데요. 이곳은 해발 1981m에 위치해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2006년에는 토리노 동계올림픽 스키 경기가 치러진 곳이기도 합니다. 겨울철이면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긴 하지만 이렇게 여름에 눈이 내린 건 10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적설량은 무려 5cm에 달했습니다. 많이 왔네요.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여름철에 이렇게 폭설이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폭설로 차량 여러 대가 고립되기도 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상기후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때이른 눈 풍경은 아름답긴 하지만 설렘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까지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16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집 살 때 받는 대출, 이것 꼭 따져봐라. 보통 내 집 마련할 때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흔히 주담대라고 줄여서 말하게 되죠. 요거 받게 되는데 하지만 대출 기간, 금리, 상환 방식에 따라서 내야 할 이자가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고려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최근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나이 제한이 생겼다거나 아예 판매가 중단된다 이런 소식까지 들리면서 주담대 받아서 내 집 사려는 사람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주담대 받을 때 꼭 따져봐야 할 것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최근 뉴스부터 좀 따져보겠습니다. 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요게 지난달 초에 출시돼서 좀 따끈따끈했는데 네. 최근에 정부가 이거 나이 제한을 두겠다, 뭐 만 34세 미만만 이하만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좀 또 제안을 했어요. 네네. 그 제안을 하고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왜 34세 제한이냐라는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는데 네. 일단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의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도 좀 줄이고 네. 한도도 좀 늘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 초에 집값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대출 상품이 나왔는데요. 네. 막상 출시를 하고 보니까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 인기가 50년 만기 요게요? 50년 만기 상품이 인기가 너무 좋은데요. 예. 그래프 한번 보시죠. 자, 7월 말에 8,657억 원이었습니다. 네. 50년 만기 대출을 받은 총액이요. 8월 12일 1조 7,995억 원. 네. 단기간에 거의 한 2조 가까이 늘어났고요. 8월 24일 기준에서는 2조 8,867억 원. 정부 입장에서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네. 단기간에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다시 살아난다. 이런 분위기에 대출까지 이렇게 늘어나니까 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50년 만기 상품이 문제가 아니냐라고 해서 없애지는 못하겠고 한도를 줄여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청년들한테는 혜택을 좀 줘야 되니까 네. 34세 나이 제한을 이야기했다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가계 빚의 어떤 주범이 요거 아니냐라고 해서 나이 제한을 둔 거다. 이게 정부의 논리네요. 네네, 근데 맞습니다. 50년 만기면 사실 그만큼 갚아야 될 기간도 많고 네. 그 이자 총액을 따져보면 굉장히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이렇게 인기가 많았나요? 이게 이자 총액만 보면 부담이 됩니다. 우리 네. 카드 할부 생각하시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일시불로 사느냐,
24개월 할부로 사느냐. 24개월 할부로 사면 사실 이자는 많이 내는데 장점이 당장 내는 돈이 좀 줄어들잖아요. 당장의 부담은 좀 적죠. 당장의 부담을 줄죠. 바로 네. 그것 때문에 50년 만기 상품이 나왔는데요. 예. 시지를 보면서 한번 비교를 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자, 5억 원을 빌린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대출금리 4.4%로 했을 때 네. 40년 만기와 50년 만기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이자 총량은요. 40년 동안 갖게 된다면 5억 6,357만 원. 굉장히 많죠? 예. 자, 50년으로 하면 7억입니다. 7억 3,769만 원. 예. 대출 총량은 40년보다 50년이 2억 원 정도를 돈을 이자를 더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네. 왜 이게 사람들한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냐면요. 네. 매달 갚을 돈, 우리가 원리금이라고 하는데 원금과 이자를 내는 돈이요. 40년 만기로 하면 월 221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50년 만기로 하면 206만 원, 한 20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만 원도 아쉬운 판국에 예. 어차피 이게 50년 동안 대출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통계를 보니까 7년 정도가 평균입니다. 아. 7년 정도 원리금 상환을 하다가 집을 팔게 되면 한꺼번에 갚을 그걸로 수가 있기 바꿔버리니까. 때문에 카드 할부처럼 야 20만 원 좀 덜 내고 50년 만기로 한 다음에 나는 7년, 10년 집 팔 때 갚으면 되니까 네. 50년이 유리하다라고 시장의 수요자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DSR 규제 관련해서도 여기 뭐 유리한 게 있나요? DSR도 유리하죠. 아. 자, DSR이 우리 지금 대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LTV 규제는 집값에 얼마를 대출을 받느냐. DSR 규제는 내 소득, 연소득 대비 원금과 이자의 상환 금액을 4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능력이 좋으니까 대출을 더 받게 해주고요.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내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의 연소득의 40%만 대출을 받게 해주는데 네네. 50년 만기를 하면 우리 앞서서 보셨듯이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잖아요. 예. 상환액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면 단순히 돈을 적게 내는 그 플러스 대출 한도를 늘릴 수도 있겠다. 아하. 같은 220만 원을 내게 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 50년 만기 상품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인기가 많았는데 네. 가계비제 약간 주범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34세 이하만 가능하게 이제 바꾸고 있다. 네네. 그러면 4050 중장년층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차별 아니냐? 좀 불만이죠. 예, 자, 예. 한번 보시죠. 여기 DSR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요. 네네네. 요거 한번 더 비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친구한테 한 300만 원 빌렸다고 생각을 해보죠. 예. 왜 유리한지 보면 자, 3개월 빌리면 한 달에 100만 원씩 3번을 내야 되잖아요. 네. 5개월을 빌리면 50만 원씩 6개월이죠. 6개월, 네네. 50만 원씩 내야 되니까 같은 300만 원이라도 이렇게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요. 이 줄어든 부담만큼 대출 총 한도가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유리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왔는데 너무 많이 신청을 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나이 제한을 건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34세 나이 제한이라고 하니까 제 주변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 먹는 것도 서럽고 내가 집도 없어가지고 이제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데 왜 34세만 하느냐 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는데요. 네네. 이 논란을 자초한 건 아무래도 정부인 것 같습니다. 아하. 50년 만기 상품을 정부가 만들었거든요. 올 초에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특례 보금자리도 만들고 주택 경기를 좀 부양하기 위해서 50년 만기 상품을 해서 부담도 줄이고 DSR 한도도 좀 늘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네. 이제 집값도 좀 올라가고 가계부채도 늘어나니까 이제 정부에서 야 이거 출구 전략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아하. 갑자기 없앨 수는 없겠고요. 그래서 지금 34세 나이 제한을 하니까 오히려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발을 좀 빼고 있는데 시중 은행에 가보면 실제로 또 이게 나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별로 한번 좀 살펴볼 필요도 네,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은행별 시지를 보면 50년 만기 담보대출 나이 제한을 실제로 정부에서는 뭐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막상 은행에 가보면은요. 신한은행, 수협, 카카오뱅크는 만 34세 은행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자, 광주은행 같은 경우는 만 50세. 그리고 농협하고 BNK, 부산, 경남은행은 판매에 중지되었습니다. 아예. 예, 그러니까 은행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자, 수요자 입장에서는 큰일 났네. 내가 이왕 대출 받을 거 차라리 빨리 가서 받아야 되지 않냐라는 마음이 들면서 최근에 갑자기 대출 한도가 총량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주담대 받을 때 고려해야 될 거를 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 청년층일 때부터 네. 금융교육 같은 걸 잘 받아서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고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전략을 잘 써야 된다 이런 거 교육을 좀 받으면 좋겠는데
저조차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사회에 나왔는데 오늘 네. 좀 정리해 볼게요. 네네. 자, 일단 상환 방식에 따라서 주담대 갚는 돈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 상환 방식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환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만기 일시 상환이 있고요. 예. 원리금 균등 상환이 있고요. 원금 균등 상환이 있는데 말이 네. 좀 어렵죠? 네, 네. 자, 만기부터 한번 보면은요. 우리 예전에 많이 하던 방식입니다. 이자만 내고 원금을 하나도 안 갚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자만 월 150만 원씩 3억 6천만 원을 빌린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은요. 150만 원씩 이자만 내다가 내가 집을 팔 때 3억 6천만 원 원금을 한꺼번에 다 갚는 그런 방식인데 예. 수요자 입장에서는 계약자 입장에서는 뭐 이자만 내면 되니까 부담이 좀 적죠. 당장은 적죠. 좋죠. 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요.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금지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아하. 지금은 원금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프를 보시면 보이시죠? 원리금 균등 상환은요. 예. 원리금이란 게 원금과 이자의 이자. 합한 말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균등 똑같은 금액으로 갚는 겁니다. 150만 원. 그러니까 매달 금리가 변하지 않으면 이번 달에도 150만 원, 10년 후에도 150만 원을 갚는 거죠. 예. 근데 그 150만 원 안에는 원금과 이자가 들어가 있고요. 처음에는 이자를 좀 많이 내겠죠. 원금은 좀 적게 갚다가 원금을 조금씩 갚아 나가면 원금이 줄어드니까 이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줄어드는 만큼 원금을 늘려서 총량은 150만 원이지만 30년 동안 이렇게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균등하게 갚는 방식이 원리금 균등 방식이고요. 원금 균등 방식은요. 원금 균등 또 있어요. 네네. 원금은 원금만 균등한 거예요. 어허. 원금은 일정하게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원금 100만 원 갚으면 10년 후에도 100만 원 갚는 건데 이자가 변하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원금에 이자까지 붙으니까 부담이 많이 좀 내겠다. 큽니다. 많이 예. 내다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세 개를 좀 이렇게 한 중학생 때부터 이런 걸 좀 알려줘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맞습니다. 이런 금융 교육이 좀 돼 있어야 되지 않나? 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해주신 그 만기 일시는 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요새는 찾아보기 어렵다. 요즘은 은행에서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원리금과 원등 균등 방식 두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예, 예. 자, 우리는 이걸 선택을 해야겠죠. 뭐가 두 개 중에 유리한가요? 뭐가 유리하냐라고 선택을 해보면 네. 이자 총량 있잖아요. 네네. 30년 동안 갚아야 될 이자를 따져본다면 예. 순서대로입니다. 원금 균등 방식이 가장 적게 내고요. 원리금이 그다음 만기가 이자를 가장 많이 냅니다. 그러면 내가 전문직이다. 상환 능력이 있다.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원금 균등 방식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매달 좀 자금력이 되면. 그렇죠. 자금력이 되면 이자를 적게 내고 돈을 갚는 게 당연히 유리하죠. 예. 원금 당연히 갚아야 될 돈입니다. 하지만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만기는 어차피 안 되니까요. 원금보다는 원리금 균등 방식을 하는 게 월 상환 금액을 좀 낮출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출 이자의 결정적인 또 금리잖아요, 당연히. 네네, 근데 뭐 맞습니다. 변동금리, 고정금리 항상 요거 은행이 사인하기 전에 정말 고민이에요. 아, 고민입니다. 변동, 고정. 네. 약간 우문일 수 있긴 있는데 네. 뭐가 더 유리할까요? 이게 은행 담당자한테 물어봐도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예, 예. 이게 뭐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이야기가 다 다른데요. 우리가 고정금리라고 한다면 금리가 고정되는 겁니다. 딱 고정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보면 작년에 금리 많이 올랐잖아요. 3년 전에 고정금리를 대출해줬는데 금리가 올라도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거죠. 예.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변동금리보다 0.5%포인트 정도 살짝 금리를 높게 책정을 합니다. 고정금리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감안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상승기일 때, 금리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를 경우를 두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네. 금리가 올라갈 때는 고정금리가 유리합니다. 왜? 고정을 딱 해놓으면 금리가 올라가도 내 금리는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고정금리가 유리하고요. 금리가 내려갈 때는 변동금리가 유리합니다. 왜? 고정금리 했는데 금리 내려가도 내 금리 안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두 개가 유리하죠. 그러면 지금 분위기에 뭐가 유리하냐라고 예. 하면 제 생각에는 이제 금리가 당분간은 거의 동결 모드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꼭지 정도로 본다면 지금은 변동금리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인하를 또 바라보는 예상도 있으니까. 그렇죠.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다. 네. 아무튼 결론은 금융시장 상황을 좀 보면서 판단해야겠다. 맞습니다. 이게 가장 현명하겠네요. 우리 2020년 정도 굉장히 저금리 시절 때 있잖아요. 예. 굉장히 저금리인데 우리 생각해봐도 야 이렇게 저금리가 계속 갈 수 있을까?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요. 그럴 때는 고정금리 받는 게 유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2매씩 드리는 퀴즈 준비했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대출을 뜻합니다. 최근에 50년 만기 상품까지 나온 이 대출은 무엇일까요? 1번 비상금 대출, 2번 전세자금 대출, 3번 주택담보대출. 자, 지금 상업노 클래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어떤 나라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난리인데 반대로 넘쳐나는 관광 인파 때문에 못 살겠다며 규제를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수상도시 베네치아 얘긴데요. 어떤 규제를 만든 걸까요? 아름다운 물의 도시 베네치아. 이탈리아 북부의 수상도시로 1987년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인구는 5만 명에 불과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약 32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을 만큼 인기가 뜨거운 관광지인데요. 하지만 몰려드는 관광객들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생활 물가가 치솟자 원주민들은 점차 베네치아를 떠나고 있습니다. 결국 당국이 내놓은 방안, 내년부터 당일치기 여행객에게 최대 10유로, 우리 돈으로 14,000원 정도의 입장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베네치아가 속한 베네토주 당국은 도시를 잘 관리하고 이곳에 거주하며 생활하는 모든 사람을 돕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해마다 베네치아에서 열리는 곤돌라 노젓기 대회, 레가타 스토리카나 가톨릭 축일엔 입장료를 받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또 입장료는 주말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폭증하는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는 곳 또 있습니다. 이번엔 영화 겨울왕국의 배경지로 잘 알려진 오스트리아의 할슈타트 마을인데요. 지상낙원으로 불리는 이곳 역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죠. 그런데 최근 마을 주민들이 더는 못 살겠다며 대규모 관광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인구 700명가량의 작은 마을이지만 성수기엔 하루 최대 10,000명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할슈타트. 주민들은 집 앞까지 몰려드는 관광객들 때문에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호소합니다. 하루 관광객 수를 제한하고 오후 5시 이후로는 관광버스 운행을 막아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코로나19 봉쇄가 풀린 이후 관광객 과잉, 이른바 오버 투어리즘이 세계 유명 관광지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평범한 스포츠는 가라! 이색적인 스포츠 대회가 영국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런 대회가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인데요. 바로 만나볼까요? 갈색의 액체가 흥건한 곳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사람들. 피는 아니고 이게 대체 뭘까요? 엎치락 뒤치락 할수록 더욱 범벅이 되는데 시합장을 가득 채운 액체의 정체, 바로 그레이비 소스입니다. 고기 육즙을 졸여 얻어낸 짭짤한 감칠맛이 일품인 소스죠. 영미권에서 많이 먹는 건데요. 먹지 마세요. 경기에 양보하세요. 벌써 15년 가까이 이어져 온 인기가 많은 대회라고 합니다. 참가자들은 약 2분 동안 이 소스 진탕 속에서 승패를 겨뤄야 하는데요.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선 단순히 레슬링 기술뿐만 아니라 현란한 퍼포먼스와 오락성도 두루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기든 지든 그저 실컷 웃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대회에 참가하는 것만큼 마땅한 게 없을 듯 싶네요.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고요. 계속해서 상클 라이프가 이어집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엔 국내 최고의 연예 전문 기자들이 연예계 뜨거운 이슈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JTBC 엔터뉴스팀의 황소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소식은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식입니다. 준비된 영상으로 먼저 볼게요. Still I want it more.
번째 키워드, 피프티피프티 분쟁 1차전은 소속사 완승.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데뷔 7개월 만인 지난 6월부터 지금 소속사와 전속 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본재판 이전에 일단 이 계약을 유지할지 말지 따지는 가처분 판단이 지난 월요일에 나왔는데 일단 이게 멤버 대 소속사 싸움이라고 본다면 소속사의 완승으로 일단은 끝났네요. 네, 지난 28일 법원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예. 이날 이제 법원은요, 쉽게 말해서 이제 피프티피프티를 이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아닌 소속사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예. 멤버들은 이제 소속사가 투명하지 않은 정산,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였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했던 상황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재판부는 소속사 어트랙트가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 의무 또는 정산 자료 제공 의무에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고요. 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로는 소속사가 멤버들의 건강관리와 배려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하게 소명되지 못했다라면서 피프티피프티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 예. 그리고 이와 함께 가처분 소송을 하기 전에 피프티피프티 측이 소속사에 아무런 시정 요구 없이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맞아. 원래 계약서에는 뭐 시정 요구를 먼저 하는 게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요구가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하자라고 해서 이것도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번 법원 결정에 따르면 이제 피프티피프티랑 소속사 간의 전속 계약이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 일단은 불편한 동거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멤버들이 절대 소속사로 돌아갈 수 없다, 뭐 자필 편지도 썼었고 그런 입장을 계속 밝혀오지 않았나요? 네, 업계에서도 사실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현 소속사에 돌아갈 거라고 보는 시각은 거의 없습니다. 아하. 뭐 얼마 전에 방송됐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 부분이 다뤄졌었는데요. 네. 한 멤버의 가족이 가수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다신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멤버들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을 해서 법적 다툼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에 좀 관측이 무게가 실려져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 피프티피프티 법률 대리인 측은 30일이죠. 네, 오늘 좀 전에 오전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하. 곧 즉시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고요. 즉시 항고와는 별도로 위 쟁점과 관련한 본안에서의 심리를 위한 본안 소송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가처분, 그러니까 본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일단은 빨리 처분을 해달라는 그 가처분에서도 일단은 졌는데 그걸 다시 판단해달라고 항고를 할 계획을 밝혔고 본안 소송도 내겠다. 본 재판에서도 이걸 가져가겠다라고 일단은 조금 전에 오늘 아침에 피프티피프티 멤버 측이 밝혔군요. 근데 이 사태가 불거진 이후로 사실 여론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보다 소속사 대표를 좀 지지하는 여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가처분 그 기각으로 더 그런 분위기가 강해진 것 같은데 이번 그 가처분 법원 판단에 대해서 소속사 대표 쪽 입장은 또 나온 게 있나요? 네, 피프티피프티 측은 사실 언론에 이제 그런 이제 보도가 이뤄지면서 네. 사실 배신돌이라는 좀 최악의 수식어가 붙기도 했습니다. 배신돌, 뭐 네. 배은망덕 네. 이런 의견이 많았죠. 네, 그런 게 붙기도 했는데 네. 이제 소속사인 어트랙트인 전홍준 대표께서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억울함을 풀었다, 대중의 관심과 응원이 힘이 됐다라고 전하면서 여전히 멤버들이 돌아오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 멤버 빼돌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외주 용역업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 대응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렇게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네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도 정부와 연예계가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이제 정부와 연예계가 템퍼링이라고 하는 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 행위를 제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국내 주요 연예 제작자 단체가 지난 22일 유인촌 문화체육특보와 면담한 데에 이르러 이제 이번 주에 후속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들 단체는 14년 전에 만들어진 대중예술인 표준 전속 계약서의 조항이 연예인 빼가기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템퍼링을 막기 위해서는 전속 계약 분쟁을 겪은 연예인이 다른 기획사와 계약을 맺기 전에 유예 기간을 의무적으로 갖도록 하는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프로 스포츠에 일반화된 자유계약 제도를 연예계에도 일부 도입해서
템퍼링 행위를 양성화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템퍼링이라는 게 전속 계약 기간 중에 이제 뭐 끝나가는데 우리 쪽으로 와 이런 식으로 접촉하는 걸 템퍼링이라는 용어로 쓰는 거군요. 네, 현재는 그게 3개월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접촉이 예. 가능합니다. 아하.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검토를 하면서 바뀌겠죠. 네. 그래서 연인 빼가기라고 표현을 하는군요. 그걸 또 정책적으로 정부도 한번 되짚어 보고 있다. 자, 그런가 하면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피프티 멤버의 그 주장을 좀 일방적으로 너무 그쪽으로만 치우쳐서 다뤘다라는 논란이 있었고 저희도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그알 제작진 쪽에서는 좀 입장이 추가로 나온 게 있나요? 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이제 닷새 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네, 편파 방송 논란에 대해서 지난 24일 방송 과정에서 제작진의 의도와 달리 K-팝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분과 K-팝을 사랑하는 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 깊이 사과의 말씀 드린다라면서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몇몇 사안에 대해 추가 취재를 통해 후속 방송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중소돌의 기적 그리고 뭐 빌보드 차트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고 지금도 노래 자체는 네. 계속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 당사자들끼리 극적인 화해를 이룰 수 있을지 또는 아까 황 기자가 말한 대로 복귀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는 그 관측이 맞을지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키워드 바로 보여주세요. 두 번째 키워드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김우빈, 신민아. 올해로 8년째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예계 대표 장수 커플인데 김우빈, 신민아 씨 어떤 소식이길래 그런가요? 네, 김우빈 씨는 비인두암 투병으로 이제 한때 이제 항암 치료 때문에 활동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연인인 신민아 씨가 묵묵하게 그 곁을 지켰었죠. 근데 왜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닮는다. 네. 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커플 선행에도 남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먼저 김우빈 씨는 최근 SNS에 이런 글을 올려서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헤어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게. 그곳에선 늘 웃는 일만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우리 다시는 만나는 날에 같이 사진도 찍고 못다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자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예. 이 글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자신의 오랜 팬을 향한 애도의 메시지였습니다. 김우빈 씨는 팬의 부고 소식에 직접 부산까지 조문을 다녀왔고 신민아 씨와 소속사 측도 근조 화환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접 부산까지 가서 팬의 그 상가에 가서 예를 올렸는데 이 사실이 이제 세상을 떠난 그 팬의 유가족들을 통해서 알려졌다고요? 네, 김우빈 씨가 해당 게시글을 올렸고 팬의 유가족들이 이제 댓글을 달면서 이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예. 유족들은 정말 팬을 진심으로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빈 씨의 마음이 가슴을 울게 했고 그 큰 힘과 위로가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오랜 팬의 마지막 가는 길에 진심을 다해 인사를 전한 김우빈 씨와 그 뜻을 함께한 신민아 씨 커플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고인을 향한 누리꾼들의 추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까지 가서 이렇게 장례식에 가서 인사를 하고 이런 게 팬과 스타의 입장에서 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굉장히 좀 정말 깊은 팬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 관계가 돈독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괜히 듣는 저도 뭉클해지는 기분인데 이 김우빈, 신민아 커플 이웃을 돕는 일에도 함께 마음을 쏟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랑하면 이렇게 또 닮는다. 닮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참 이 커플처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 이제 김우빈 씨가 이제 한 구호단체에 수혜의 이웃을 돕기 위해서 성금 1억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예. 신민아 씨 역시 성금 1억 원을 쾌척하면서 기부에 동참을 했는데요. 두 사람은 연예계 대표 기부 커플로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신민아 씨는 지난 2009년부터 누적 기부 금액이 무려 3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정말 아름다운 방식으로 보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와. 그리고 또 최근에 신민아 씨가 그 뭐 결혼식 참석한 사진도 뭐 화제라고. 네, 커플이 동반 참석해서 또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예. 최근에 신민아 씨의 매니저가 결혼을 했습니다. 네, 2021년에 방영됐던 갯마을 차차차라는 드라마 기억들 하실 텐데요. 네네. 그 작품의 조감독과 결혼을 했습니다. 신민아 씨의 매니저가 네. 그 드라마의 조감독과 감독과 결혼을 한 거죠. 네. 네, 이 자리에 김우빈 씨와 신민아 씨가 동반 참석을 했었는데요. 당시 신민아 씨는 진심을 담은 축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인 기념사진 촬영에서도 이 커플의 투샷이 목격이 돼서 주목을 받았죠. 네, 이렇게 지금 SNS 사진이 나가고 있네요. 좋은 일도 함께 닮아서 같이 하고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뭐 팬에게 위로도 진심으로 전하고 또 이런 축하하는 자리도 결혼식도 같이 이렇게 참석하고 뭐 선행 커플의 소식이 있어서 좀 훈훈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덕구가 할아버지한테 미안한 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산책 갈까? 자꾸 잠만 잤나 봐요. 자기가 빨리 죽어야 할아버지가 고생 안 하시니까요. 아니 이놈의 자식아, 왜 그런 생각을 했디야? 마지막 키워드는 착한 초능력자가 뜬다. 오, 방금 보신 영상 우리 JTBC 주말 그 킵하게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 잠깐만 봤는데도 뭔가 마음이 찡한 네. 덕구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요즘 착한 능력자들이 굉장히 좀 안방극장에 좀 훈훈한 좀 감동과 웃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좀 한 번씩 꿈꿔보신 적 없나요? 초능력 이런 거. 늘 꿈꾸십니다. 저도요. 네. 저는 축지법 내지는 순간 이동을 하고 싶어요. 그래요? 저도 순간이동 예전에 되게 능력 갖고 싶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 투명 인간. 투명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저를 따돌리려고 하시네요. 네, 계속 이야기 이어가 주시죠. 네. 네, 방금 보신 영상이 이제 JTBC 주말극 힙하게 영상 중 일부였는데요. 네. 힙하게, 그러니까 여기 이 작품에서는 사이코메트리라는 초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능력은 상대를 깨뚫어보는 초능력인데요. 수의사 예분이 이제 이 초능력을 갖고 있고 열혈 형사 장혈과 콤비를 이뤄서 작은 이 마을에서 자잘한 생활 밀착형 범죄를 공조 수사하던 중에 연쇄 살인 사건에 휩쓸리면서 벌어지는 과정을 담은 코믹 수사 활극입니다. 예. 지난 27일에 자체 최고 시청률 7.5%를 기록하면서 기분 좋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한지민 씨 아까 초능력 보셨지만 이 초능력이 발현되는 게 좀 약간 우스꽝스럽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람이나 동물의 엉덩이를 만져야 초능력이 발현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엉덩이를 만지려고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한지민 씨의 모습이 웃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능력 후유증이 있습니다. 사용하고 나서는 머리가 빠집니다. 탈모. 네, 탈모 증상을 겪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많이 과용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과정들이 담기면서 웃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지민 씨는 이 초능력으로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하거나 말할 수 없는 동물들을 돕곤 하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따뜻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엉덩이를 만져야만 발휘가 되고 또 쓰고 나면 머리가 빠지고 이런 장치들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웃기다가 또 울리는 드라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이야기도 궁금해지는데요. 또 다른 작품에도 착한 초능력자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요? 네, 한국 디즈니 플러스에서 최다 이제 시청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효자 노릇을 톡톡하게 하고 있는 무빙입니다. 무빙. 무빙. 무빙이 요즘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네. 무빙은 강풀 작가의 원작 웹툰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역대 최고 제작비인 500억 원을 들인 대작으로 초반부터 화제를 모았는데요. 무빙은 초능력을 숨긴 채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과 과거의 아픈 비밀을 숨긴 채 살아온 부모들이 시대와 세대를 넘어 닥치는 거대한 위험에 함께 맞서는 초능력 액션 히어로물입니다. 극중 미연 역의 배우 한효주 씨는 오감이 극도로 발달한 초능력자고요. 두식 역의 배우 조인성 씨는 자유자재로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 봉석은 이 두 능력을 모두 겸비하고 있어서 엄청난 초능력자인데요. 초반에는 초능력을 쉬쉬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데 위기에 빠진 친구를 구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빠지게 되면서 이후 각성하게 됩니다. 아니 요즘 이 드라마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도 영상 클립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네. 입소문이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초능력자 설정은 예전부터 우리가 사실 많이 만나본 설정이잖아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흔하죠. 네네네. 그런데도 이렇게 꾸준히 사랑을 받는데 이유가 있겠죠? 이번에는 원작자인 강풀 작가가 직접 드라마 집필까지 했습니다. 강풀 작가는 최근 이뤄진 인터뷰에서 착한 사람들의 이기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면서 착한 사람들이 이기는 이야기? 네, 착한 사람들이 이기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밝혔고 착한 사람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기조로 탄생한 사람 냄새 폴폴 나는 착한 초능력자 캐릭터들에다가 이제 감각적인 연출력
그리고 배우들의 또 연기까지 더해지면서 웰메이드 이제 시리즈의 조건을 갖췄다라는 호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방송 말미로 갈수록 착한 히어로들이 이제 자신의 능력을 자유자재로 이제 컨트롤을 하게 되는데요. 향후 거대 세력에 맞서서 정의를 위해 맞서 싸우는 그 과정이 담기게 될 텐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이제 심장을 막 꿈틀거리며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방금 지금 영상 나가고 있는 무빙 그리고 JTBC 드라마 힙하게 모두 초능력자로 관통되는 요즘 트렌드를 이끌고 가는 그 두 작품 소개까지 잘 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생생한 연예계 소식 황소영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암동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요. 3번 주택담보대출이었습니다. 네, 오늘 당첨되신 두 분 자막으로 나갑니다. 오늘은 K팜님 그리고 윤연경님 두 분 당첨되셨고요. 저희 상클 공식 이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부 지역에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상클 하실 거죠? 고맙습니다.